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던 한국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박홍구 부회장이 화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4일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맥주 가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이곳에 홀로 머물던 박홍구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던 박 씨가 이곳에 머물기 시작한 건 일주일 전.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5일 화재 감식을 한 결과 방화나 자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9일 날 오셔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자기는 이제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이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퇴근을 해서 퇴근했는데 이제 건물주로부터 전화 받고 이제 불났다는 소식이 듣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처럼 장애인이 혼자 있다 사고로 변을 당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4월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었던 성국현 씨가 집에서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항상 호흡기를 끼고 생활해야 했던 오지석 씨 또한 활동 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로 지난 6월 숨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 씨의 갑작스런 비보까지 전해지면서 장애계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불편한 장애인으로서는 전동을 가만히 바라보면서도 그걸 옮겨 타지 못했을 때 그 당사자인 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을까. 15년간 장애인 인권운동에 헌신하던 고 박홍구 씨. 아직 할 일이 많다던 그가 의문의 화재 사고로 결국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최근 노인들이 경제력 상실이나 우울증의 증가 등 개인적 요인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이 전염병과 같이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독일의 유명 작가인 괴테의 소설 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자살을 하고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모방 자살을 해 한때 유럽 여러 지역에서 판매가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듯 최근 한국의 한 연구 논문에서 노인 자살자가 많은 지역 주변에서 자살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처음에는 자살자가 많은 지역끼리 군집하는 모습을 보이다 점차 수도권 내부에서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노인 여가시설이 노인 자살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노인들이 여가 공간에서 주위 사람들과 긍정적인 만남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울한 만남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의 전염성을 고려할 때는요, 이러한 시설들이 반드시 긍정적인 기능만을 한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노인들도 다른 인구 집단과 마찬가지로 사회관계 내에서 갈등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자살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노인 정책이 외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정서와 심리를 살필 수 있는 내부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1명은 취업이나 단체 참여 등 사회활동이 전혀 없는 완전 고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4를 살펴보면 노인의 사회적 고립 비율이 완전 고립은 11.1%, 거의 고립은 14.8%로 고립 상태인 노인이 약 2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연령일수록 미혼 또는 이혼 집단에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4%는 사회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노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지원 등에 관련된 노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정부가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평가를 2년에 한 차례에서 3년에 한 차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기 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던 장기 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를 앞으로는 3년마다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장기 요양급여의 체계적인 평가 운영과 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휠체어 농구가 국내 장애인 스포츠 최초로 리그제를 도입합니다. 대한장애인농구협회는 휠체어 농구 리그 운영을 주관할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을 발족하기로 하고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은 5개 팀으로 원년팀을 꾸리고 1개 실업팀 추가 창단을 유도해 6개 팀으로 첫해 리그를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3개월간 매주 주말에 팀별 2회씩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11월 휠체어 농구 첫 리그 경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새해 인사나 선물 등을 악용한 스미싱 유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나 택배 등을 가장한 생활 밀착형 스미싱은 올해 9월 16만 7천 건에서 지난달 33만 5천여 건으로 매달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말 연시를 맞아 연말 정산, 대학 입학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경비원 해고바람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아파트들이 입주민 부담이냐, 경비원 감원이냐를 두고 갈등 중인데요. 인상 없이도 경비원 임금 상승을 순조롭게 이어가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9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각종 계약 방법을 바꿔 관리비에 군사를 빼고 분여회도 해산시켰습니다. 재활용 수거비와 광고 수익 등 분여회 운영비 명목의 돈을 아파트 관리 예비비로 적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3년간 절감한 돈이 이래저래 2억 원가량. 현재 10명의 경비원이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 반영 비율 증가폭에 내년도 상승분까지 더해 약 19%까지 모두 월급이 무리 없이 오릅니다. 관리외 수익금, 그 정상화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수익금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는 전혀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고용이 안정되자 7, 8년 넘게 장기 근속을 하는 경비원들이 많아졌고 입주민과의 관계도 오히려 이웃처럼 좋아졌습니다. 직영이라는 이 분위기에서는 내가 오래 근무할 직장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임금 상승분으로 돌려줄 수 있어 최저임금 100% 적용은 이 아파트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노사협력 모범단지에 대해 기존 평가제도와 연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자긍심도 올려드리고 한편으로는 아파트 가치도 올라갈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이런 좋은 아파트에는 저희가 작은 도서관 짓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드리는 그래서 잘하는 곳에 따뜻한 곳에 더욱더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경기 지역 아파트 단지는 5,500여 개. 방법을 찾으면 입주민 부담과 경비원 고용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은 여럿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는 고양과 파주 등 경기 북서부 지역 폭력 피해 여성의 상처를 치유할 경기 북서부 해바라기 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과 심리 지원, 의료 지원, 수사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의정부, 안산, 수원, 성남에서 통합지원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30일 저녁 서울 마포 아트센터에서 장애 아티스트들과 비장애 아티스트가 함께 연주하는 2014 투게더 위켄 송년음악회 스페셜 하모니가 열립니다. 투게더 위켄은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경북 대구 낙농농협은 포항시와 함께 낙농 관련 조합과 낙농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유사랑 소비 촉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유 생산량이 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잉여 원유가 발생한 가운데 우유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우유와 유제품을 나눠주는 나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여기는 전하의 의대를 만드는 상임원일세. 조선시대 궐 밖에서 옷 잘 짓기로 소문난 이공진에게 입궐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급하게 옷 짓는 사람이 필요했던 왕비의 부탁에 공진은 하루 만에 완벽하게 왕의 옷을 지어 올리고 30년간 왕실의 옷을 지어온 상의원의 어침장 조돌석은 심한 질투심에 휩싸이게 되는데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만들었던 상의원에서 펼쳐지는 궁중의 상극. 특별한 소재와 아름다운 의복뿐 아니라 한석규와 고수, 박신혜 등 배우들의 연기 양상불이 눈길을 끕니다. 마녀의 저주를 풀려는 베이커 부부와 그림 형제 동화 속 등장인물들. 이들이 각자의 소원을 위해 숲속으로 나섭니다. 신비롭고 위험한 공간 안에서 이들에게 상상 이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디즈니에서 최초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영화화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와 상상력이 가미된 환상의 세계가 감각적인 영상으로 펼쳐지는데요. 주인공들의 소원에 따른 책임과 갈등, 협동과 화합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합니다. 송일국 주연의 연극 나는 너다가 연장 공연을 확정했습니다. 1월 말까지 광림아트센터 BBC H홀 무대에 오르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머니즘 뮤지컬 미라클이 12월 31일까지 고향 아람누리 세라세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세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한 듀오 10cm가 이번 달 30일까지 콘서트를 펼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OECD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 우리 주변엔 아직도 희망이 아닌 절망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외된 이들에게 포기가 아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와 같은 긍정의 말 한마디가 삶을 포기할 만큼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소중한 이들에게 긍정의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